그럼 다음 코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다양한 이슈 모아보는 모이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연금 개혁 이야기입니다. 논의한 지 무려 1년 반 만에 최종안이 드디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인상폭이 크더라도 이 노후를 더 보장하자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 연금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편지의 기자가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로 65세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망인데 현행을 유지하면 2054년에 고갈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는 줄고 노년층은 늘어나 소수의 젊은 층이 다수의 노년층을 부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민대표단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란이 고갈 시점을 7년 늦춰주기는 하지만 2093년에는 누적 적자가 702조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 안전을 중시하는 두 개의 안을 가지고 4차례 토론회를 열었는데 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서 소득이 보장되는 쪽을 시민대표단은 선택했습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로는 노후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노후의 최소 생활비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에는 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의 적자 구조가 더 심각해져서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의무가 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만 59세인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80%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금 개혁안은 언제부터 좀 합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회는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임기 중에 연금 개혁을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기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되게 되는데요.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를 또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아직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모쪼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다다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 가족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같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대전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월에서 6월간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피 생활 중에 휴대전화 한 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씨는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5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했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전청조 씨, 이 재벌 혼외자를 자처하면서 이 재력가 행사를 하다가 로맨스 스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이 부전여전의 잘못된 예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녀의 아버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기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사기 행각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딱 사기 행각도 너무 닮았습니다. 당시 제보자에 의하면 전청조의 아버지인 전창수 씨도 재력을 과시하고 값비싼 선물로 이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6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죠.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또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사건의 추이가 나오는 대로 편지혜 기자님께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입니다. 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도 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검찰이 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살 김래아라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 어머니의 이 두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르렀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지금까지 강력범죄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보정을 정말 많이 한 이 증명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실제 얼굴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길 가다 마주쳐도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았는데 검찰이 이렇게 강제로 좀 머그샷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전에는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김래아 씨가 머그샷 공개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고 하면서요.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네. 잘된 기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 바로 한번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서도 특히 한 분이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편지혜 기자님께서 더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22일 발표된 데이터앤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월부터 3월까지 약 7만 건 이상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여 3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주도하는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압도적인 관심도 1위의 배경은 뭘까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누리꾼들은 재벌이지만 또 소복한 이미지라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추정 자산은 약 13조 2,250억 원으로 미국 포브스지 선전 한국 50대 부자 중 1위지만 소탈한 일상 에피소드가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던가 2심 판결로 석방되자마자 배달로 치킨을 시켜 먹은 일화라던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관심이 단지 경영 성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 회장의 패션도 화제가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이 착용한 아이템이나 패션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용 신발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9만 원대 스포츠 운동화는 단숨에 인기 품목이 되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에 이재용 립밤이라고 불리며 직구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국에 공식 출시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으로 온라인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며 패러디를 많이 양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관심은 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어지기도 할 텐데요. 여러 총수들의 결정과 전략이 이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